해외여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것들이나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일본 오키나와라는 여행지를 다녀보면서 느낀 점들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낀 점이 총 3가지였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되게 작다? 귀염귀염하다? 층고도 되게 낮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나 제품들이 되게 아날로그적인데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용자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 3가지를 느꼈고, 첫 번째는 정말로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근데 그 친절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절함이라는 기준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친절함은 그냥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역사적으로 왜 친절하게 됐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감사하다고 하는 거나 어서 오세요를 계속 이제 볼 때마다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친절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저는 그 친절함이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친절함이 개발되게 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아는 그 친절함이 우리보다는 되게 친절하다, 근데 우리가 덜 친절한 게 아니라 이들의 친절함은 어떤 하나의 그냥 문화인 것 같다 라는 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2가지 정도 일이 있었는데, 제가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일본인 현지 기사님과 동원해서 가는데 마트에서 뭔가 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비닐봉투를 이렇게 들고 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비닐봉투를 달라고 못하니까 그냥 이거 되냐고, 저기 가서 하면 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비닐봉투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그 일반 일회용 봉투 있잖아요, 그거에다 그냥 담는 거였어요. 그 손잡이 없이.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갔는데 기사님께서 그걸 쭉 보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자마자 바로 이제 봉투를 준비를 해주신 거죠. 여기다 담으시라고. 아니면 이런 경험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런 일들이 많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들어올 때 그거를 딱 맞춤으로 해서 줬다는 게 그게 되게 가슴 따뜻하게 그런 게 좀 느껴졌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교차로에서 차를 건널 때 차보다 사람이 먼저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오키나와 외곽 한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근처 분위기가 안산 시화공단이나 무슨 이렇게 공단 있잖아요. 공장들 길은 넓으나 이렇게 공장이 블럭마다 그 있는 그거라, 길거리에는 차는 많이 없지만 분위기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공장만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가다가 교차로가 있는데, 그런 데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위험하니까 차들을 다 먼저 보내고 눈치를 싹 보고 없을 때 이제 빠르게 건너가잖아요. 제가 못 건너고 있으니까 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부터 저기 멀리서 서서 속도를 줄이더니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렇게 먼저 가라고. 좀 멀리 있어요, 교차로가 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맙다고 표시를 하고 딱 갔고, 그리고 우회전 하실 때도 먼저 저먼저 이렇게 가라고. 그런 게 되게, 이거는 확실하게 달라요, 우리나라랑. 이들의 몸에 체적이 돼 있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보내는 것은. 내가 운전자였어도 빨리 지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쓰면은 뒤에 차량이 이제 빵빵 되니까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데에서는 속도는 줄이지만 쓰진 않는단 말이죠. 쓴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게, 이건 좀 다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놀랐고, 그래서 2번째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작다라는 거였는데, 숙소인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담하게 잘 돼 있어요. 필요한 공간만 이렇게 딱 효율적으로 한 느낌? 그래서 공간이 적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효율적으로 분배가 잘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많이. 이동하거나 안에서 이렇게 자거나 이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물론 사이즈 자체는 작죠. 저 침대도 좀 작고 위에 층고도 낮아서, 거울을 이제 화장실 거울에 딱 서 있으면은 거울에 이제 코가 잘려서 이렇게 코가 잘려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평균적인 신장 크기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좀 잘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아날로그적인데 제품들이 되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샤워실 할 때 그 수도꼭지 같은 경우도, 저희는 막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틀면 위에 나오고 이거 틀면 밑에 나오고, 막 이거를 빼야지 뭐 욕조물 나오고 막 이러는데, 되게 직관적이에요. 올리면은 물 나오고, 이거를 가운데로 하면은 물 멈추고, 내리면은 밑에 물 나오고 해가지고, 이 일본어를 몰라도 이게 딱 사용 친화적으로 잘 돼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대박이 뭐였냐면은 거울에 이게 열선이 깔려 있는 거죠. 샤워를 하고 이제 김이 가득 찬 이제 거울이 되게 익숙했는데, 딱 보니까 그 얼굴 부분만 딱 이렇게 김이 안 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딱 했는데 여기를 만져보니까 여기 부분만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찾아보니까 일본 호텔은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아파트랑 요즘 호텔이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는 살면서는 처음 봤어요. 당연히 김이 서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한 화면에 제가 되게 놀란 거죠. 생활에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나무 젓가락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안에 이쑤시개도 들어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뻔한 얘기인데 이게 한 이틀 정도밖에 안 있어 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동안 느꼈던 게, 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좀 다르게 느껴진다. 괜히 제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려고 본 게 아니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 식당을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 일본인들만 있는 현지 찐 로컬 식당이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카운터랑 안 보이는 그 구석 자리에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종업원을 부르거나 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벨 누르는 게 있죠. 근데 거기는 벨 누르는 게 하나도 없고 뭐가 있었냐면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자리에만 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종을 흔드니까 종업원들이 오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종업원 쪽이 보이는 그 구석자리는 구석자리여도 종이 없고 딱 제가 안 보이는 이 자리만 종이 딱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구성할 때 이 자리는 종업원들이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리고 얼굴도 안 보이니까 이 종을 흔들게 해주자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 뭔가 배려라고 해야 되나? 되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곳곳에 좀 묻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랑 지내왔던 거랑 다르게 뭔가 확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이틀째인데도 그런 게 확 느껴질 정도로, 이게 그래서 뭐 비교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문화긴 한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해서 그 일본 특유의 그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선했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틀 남았는데 여행에 대해서 더 느낀 것들이 있으면은 뭐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 되겠지만 더 느낄 것 같고 해서 기분 좋은 패키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 백수의 첫 해외여행 일본 오키나와였습니다. 감사합니다.